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2017년도 3월에 여야 합의로 이미 약속을 하였고 2018년도에 그래서 7월 달에 1단계 개편을 하였습니다. 4년 후에 2단계 개편을 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4년이 되는 2022년도이기 때문에 연초에 7월 1일부로 이 2단계 개편을 실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었는데, 개편에 따른 변경 대상 국민이 다수이고 또 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었는데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석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한 듯 하였는데, 개편 내용 확정과 함께 적용 일자가 9월로 확인되면서 시행을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제도 2단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안입니다. 내용은 이미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입법 예고 기간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시행일자는 올해 2022년 9월분 부과보험료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에서 재산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59만 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7만 3천 명이 최종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56% 이상 상승하면서 과거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 보험료 개선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이나 또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편 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서 합한 후에 여기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환산 금액은 205.3원으로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에 이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 보험료로 납부해 왔습니다. 여기서 재산 점수를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 공제를 하였습니다. 개편에서는 이를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원 공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523만 세대 중 37.1%에 해당하는 197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가 월 5만 1천원에서 3만 8천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자가주택이나 전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2만 2천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내용 변경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79만 대의 부과 대상이 12만 대로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는 16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1600cc에서 3000cc 사이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30%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재산이 아닌 일상의 이동수단으로서 생활 필수품으로서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정률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등급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점수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하여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간소득이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을 말하죠. 이처럼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 반영률이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가입자 소득보험이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그 폭이 더 커지면서 상쇄되어서 연금소득자의 95.8%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월 342만원, 연으로 하면 4,1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8만 3천 명으로 전체 연금소득자의 4.2%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입니다. 현재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4,65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개편에서는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일 경우에 월 19,500원의 인상된 최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물가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년간은 인상분을 감면해서 현행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이후 2년 후에는 인상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최저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 세대는 242만 세대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 연 합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개편에서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근로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속된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기준 강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정부가 원안에서 재산 관련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큰 파장은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관련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9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소득이 연합산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편된 최종 내용을 보면 소득 부분에서는 연간소득이 기존의 3,4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탈락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탈락하여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에 공개된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있으면서 재산이 과세표준액 3억 6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이 56%나 상승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가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이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기로 해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서 재산 요건은 이번 개편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이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소득을 줄였다가 조정제도로 보험료를 줄인 후에 다시 소득을 발생시키는 등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조정제도로 보험료를 경감받은 사람이 추후 소득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년도 혜택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이 매년 11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것이고 내년 2023년도 11월에 처음 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종합해보면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수는 859만 세대입니다. 이 중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에 해당하는 23만 세대가 보험료가 월 2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의 소득 적용 기준이
2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연간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의 근로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그동안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추가되면서 근로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인 약 45만 명으로 월 평균 5만 1,000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대상자의 98.5%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격이 유지되고 1.5%인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경감률은 연차별로 20%씩 줄여가면서 시행되는데, 처음 1년차는 80%를, 2년차는 60%를, 3년차는 40%를, 그리고 4년차는 20%를 경감해 줍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낮아져 보험료 총액은 2조 4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와 직장가입자의 근로의 소득 보험료가 반영되면 2조 800억 원의 보험료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재산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액입니다. 우리가 각종 제도나 정책에서 반영 기준으로 사용하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 고시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과세표준액은 이 공시가격을 가지고 토지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70%를,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통상 시세의 60에서 70%로 보고, 또 여기에 다시 과세표준액 산출 60%를 적용하면 시세의 35에서 40% 정도가 과세표준액 범위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년의 안정적인 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다수 분들은 이 받는 임차료 전체를 소득이라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 등은 임대소득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라고 합니다. 받는 임대수입에서 경비 인정률과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임대소득이 되고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소득이 바로 이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특히 거주하는 주택 중심의 재산을 가진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팔기 전에는 아무런 소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매월 납부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을 올리면서 소득의 중심을 두는 납부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이러한 준조세 보험료 등이 생활은 물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심화되는 노령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재정 마련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지속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이자 1, 2% 차이에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고 또 월세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피부양자 탈락해서 매년 몇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거나, 그나마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덜하고 쏠쏠한 재미로 받아왔던 기초연금마저 탈락하고 정부 탓만 하면서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사회 구조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